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과 한자제보살이 깊은 만야 바라밀타를 행할 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호암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머니를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지난 6월 3일 국민TV 라디오 개편으로 신설된 프로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국민TV 보도 편성 담당 이사이자 시사 프로 진행자인 정운현이고요.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이 프로의 주인공인 봉선사 해문스님을 소개합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스님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은 그런 또 독특한 성과들을 내오신 꼭 있어야 될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자, 스님. 네. 앞으로 저하고 매주 수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뵙고 1시간씩 대화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꾸려갈지 먼저 스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뭐 제가 사실 하고 있는 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것의 이제 방점이 문화재에 찍히기보다 제자리 찾기에 찍혀지기를 저는 기대한다. 그러니까 예. 문화재를 찾는 단순히 문화재 관련 단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해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전 불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리 찾기에 방점이 찍혀지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인지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잘못된 점 또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콕 찍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제자리로 바로잡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예, 제가 간추려서 다시 요점을 정하자면요.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는 문화재들이 제 위치에 아닌 것들이 있거나 즉 사찰에 있어야 될 석등이 경복궁에 있거나 그런 건 제자리 찾아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우리 한국식으로 돼 있어야 될 것이 일본식 외식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거. 또 좌우간 동쪽에 있어야 될 게 서쪽에 있다든지 뭐 위에 있어야 될 게 아래에 있다든지 이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스님께서 샅샅이 찾아내신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갖추고 그렇게 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스님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예, 내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죠. 예. 우선 현충일과 관련된 이 주제부터 얘기 좀 하시죠. 서울 동작동에 예. 있는 서울 현충원에 현충원이라 그러면 우리 애국 선열이나 또는 순국 선열 그다음에 호국 용사들 그런 분들이 잠들어 있는 민족의 성지인데 요새 일본 수종의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잘 안 가네요. 저로서는. 예. 현충원에 지금 식재된 예. 나무들 중에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일본 특산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일본의 원산이고 일본에서만 자랐던 나무들. 일본산 나무. 일본산 나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예. 않았던 전혀 한반도에서는 없었던 나무들인데 그 중에 그런 나무들이 다수 식재되어 있다. 그중에서 이 다수 식재된 것을 넘어서 거의 가로수로 예. 식재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 일본의 불법적인 조선 강점에 맞춰서 싸웠던 애국지사묘라든지 무명 독립용사묘 예. 역에 가는 그 길을 일본의 소위 가이츠카 향나무라든지 노무라 단풍으로 가로수를 조경해서 그 앞을 완전히 다 일본 수정으로 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 마침 국회에 가서 이 일본식 현충원의 일본 수정 제거에 관한 청원은 그 김민기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그런 길입니다. 국회 청원서예요. 예. 뭐 혹시 국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좀 다소 황당한 이야기인데 오늘 예. 국회에 그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을 전달하러 갔는데 예. 그 국회 본청에 이제 의안과에 가기 위해서는 국회 본청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죠. 이제 이 현충원에 있는 걸 이제 제거해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하러 가는데 국회 본청의 사방에 국회도 역시 예? 가이츠카 향나무로 그 담장을 다 둘러놓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저는 사실 좀 약간 분개하면서도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한국의 입법부 또 행정부 이런 곳에 가이츠카 향나무의 담장 아주 가로수로 그걸 조성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는 이게 바로 잡혀야 되고 누군가가 지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예, 나무를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든지 예, 그 나무가 아니면은 뭐 벌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든지 예. 이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구나. 누가 봐도 예. 이런 식이라면 일본 나무가 아니라 아프리카 나무도 사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고유한 소나무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좋은 특히 유실수 나무들도 예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 도대체 애국지사 묘역에 가이즈카 향나무가 800그루 노무라 딱 들어도 일본 냄새가 나죠. 일본 이름이죠. 노무라 단풍이 250그루가 식재되어 있다는 것을 스님이 확인하셨다는데 이걸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경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소위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늘 저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민기 의원실의 소개로 현충원에 예. 그 현충원 식재 현황을 알려달라는 이제 그 질의서를 의원실에서 보내줘서 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츠카 향나무가 약 800그루, 노무라 단풍이 한 뭐 400그루, 뭐 그다음 화백나무라고 이것도 역시 일본 특산종입니다. 예. 그것도 뭐 한 200그루 총해서 약 1,500그루 정도의 나무가 현충원에 예. 식재돼 있다. 그 외에 이제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관목이라고 그래서 교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자란 나무들이고 교목이라고 해서 이제 진달래나 개나리처럼 돼 있는 것 중에 일본 특산종 영산홍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약간 격이 떨어져요. 진달래나 예. 철쭉보다 좀 이렇게 약간 조잡한 냄새가 나는 아주 일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인데 그거는 거기 보니까 15,000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도배를 했구나. 아니 도배를 했어.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볼 때 그 청원서에다가 영산홍까지 제거하라고 하려다가 예. 영산홍 15,000주까지 제거하면 현충원에 나무가 아주 다 쑥대밭이 될 것 진짜네. 같아가지고 그냥 야 이건 영산홍 15,000주를 제거했다가는 너무 그 현충원에서 반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빼고 일단 1,500그루에 대해서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특히 애국지사 묘역에 가는 글쎄요. 가로수로 이거를 조성하고 대통령 묘역 앞에도 전부 다 가이츠카 향나무입니다. 이런 그걸 걸 좀 다른 어디 뭐 마을 주변에 있는 소공원도 아니고 예. 이게 국립 현충원 국립 묘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가서 참배를 하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라면은 나무 하나를 고르는데도 어떤 우리의 뭐 조상의 민족 콘 우리의 어떤 이런 것을 누군가가 좀 체크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이거 지금 해놓은 이 짓을 그대로 본다면은 애국지사 묘역에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을 한 1,000여 그루를 심어놨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그 마치 우리 국립묘지에 서울에 친일파들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좀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가슴 뭉클했던 거는 예. 애국지사 묘역에 이를테면 스티븐스 암살 사건 저격 사건에 있었던 전명훈이라든지 예. 전명훈 장현아 전명훈, 의사 때 두 분 중에 예. 그 다음에 또 뭐 스코필드 예. 같은 스코필드 사람, 박사. 예. 예. 스코필드 박사 뭐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한국 땅에 꼭 그렇죠. 묻어달라고 했던 사람.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건국훈장 있습니다. 독립장을 받으셨고 예.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앞이 다 그냥 가이츠카 향나무고 노무라 단풍으로 야. 전망을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저도 아무리 제가 출가인이지만 저도 이제 그
우리 민족으로 대한민국 사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저 같으면 아주 그냥 무덤 열고 일어나서 딴 데로 뛰쳐나가고 너무 싶은 하고 앉았겠네요. 야,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저희 봉선사 출신의 승려 중에 우남 김성숙이라고 예. 임정 요인 중에 한 분인데요. 맨 그 예. 애국제사면 여기 예, 안장돼 애국제사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있는데 그 앞을 다 노무라단풍으로 가로수 내고 뭐 가이츠가 양남을 했다는 건 좀 정말 이 시대에 하루 빨리 좀 해결하기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 캐내야 되겠죠. 도대체 정신머리가 이래가지고 예. 왜 거기다 뭐 저기 또 동상을 하나 갖다 세우든지 차라리. 아, 그나저나 예. 이 가이즈카 향나무를 이 또우가 예. 통감 시절에 예. 예. 심은 적이 있다면서요. 이 가이츠가 향나무가 아마도 제 추정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게 된 계기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요. 예. 대구 달성공원에 있습니다. 이 달성공원. 기념식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909년에 조선 최초로 순종과 함께 이또가 지방 순행에 나서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서 지방 순행에 가서 순종과 함께 달성공원에 가서 달성공원이 당시 대구 가명이 있던 곳인데 예. 달성공원에 가서 자기는 66세이기 때문에 그 66년생 가이츠가 향나무 순종은 당시 33세이기 때문에 33년생 가이츠가 향나무를 각각 기념식수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걸로 신고 순종은 아니, 뭐 아들뻘처럼 해가지고 조그만 걸 이렇게 심어서 아들 애가 손잡고죠 거의. 뭐 지금도 그 두 그루가 예. 그 있습니다. 달성공원.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예. 그 달성공원에 놀러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예. 표시도 안 돼 있고 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예. 스님한테서는 이런 얘기 올리가 처음 듣습니다. 예.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순종이 심었다는 이유로 또 이또 통감이 심었다는 이유로 그 대구 달성공원 일대에다 가이츠가 향나무가 심어져 지금 가보면은 그 달성공원에 동물원 가는 쪽에 예. 보면 가이츠가 향나무가 아주 고령의 100년 된 가이츠가 향나무가 이렇게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달성공원 오른쪽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예. 동물원 요새 옮기는지 모르지만요. 자, 스님 그런데 이 가이즈가 향나무를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어요? 처음 그래.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 계기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비사인데 비사. 예, 제가 이 현충원하고 이름도 비슷해요.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 있죠. 아산 현충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의 금송 이라는 아주 특산적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번 얘기했죠. 예. 그거를 이제 주진우 기자와 같이 취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이번에 해결하자. 예. 가지고 이제 그 금송을 문제가 있다 해서 주진우랑 취재를 갔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충사 소장하고 얘기하던 중에 예. 주진우 기자가 기자 정신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 외래 수종이 외국산 수종들이 현충사에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소장님이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그럼 현충사 식재 현황표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이 주섬주섬 해가지고 현충사 식재 현황표를 갖고 왔는데 예. 이 딱 보니까 이 이름을 공무원들이 아주 그 부지런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는데 심은 나무 순서를 향나무가 제일 끝에 있겠네 그러면. 1번이 가이츠가 향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가이직하면은 까막눈 일 봐도 이거는 국산이 아니라는 거 알 그러니까, 텐데 지우고 갖고 오든지 막말로 미리 해놓은 거니까 그거 예. 그 미리 작성해 출력해서 가져왔구만. 출력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출력했으니까 꼼짝 말하네. 가이츠가가 되니까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츠가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주고 보니까 아차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이츠가 향나무는 일반 재래종 전통 향나무랑 다르게 이렇게 비비 꼬인다고 해서 이름을 나사백이라고 한답니다. 가이츠가란 뜻은 오사카 지역에 패총, 가이가 조개 패자고 예. 총이 쯔가가 이제 무덤이란 뜻인데 패총. 패총 조개 무덤이란 예. 뜻이죠. 우리 패총이라고 배웠죠. 예, 오사카 주변에 그런 지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중점적으로 있고 거기서 이제 수종 개량이 돼서 예. 가이츠가 향나무라고 한다고 그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가이츠가 향나무라고 알았죠.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봉선사 뒤가 예. 바로 뒤에가 이제 국립수목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관련된 박사들이 그 대거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이츠가 향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분들이 뭐 여러 군데 가이츠가 향나무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데 아직 그 가이츠가 향나무가 60년대, 70년대 예. 또 많이 그 특히 부잣집 그 있는 집이라고 하는 집의 담장 예. 수로 많이 심어졌다고 하는데 그 연유는 가이츠가 향나무가 일제 시대 때 주로 일제에 의해서 식재됐기 때문에 관공서 예. 그다음에 학교 국민학교죠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 살고 있는 집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가이츠카 향나무가 들어와서 식수되어서 이제 그게 이제 해방된 뒤에 예.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돼서 지금도 관공서 소위 뭐 이렇게 담장이 높은 집, 예. 예, 뭐 이런 곳에 가이츠카 향나무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이츠카 향나무의 문제는 이제 그것만 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츠카 향나무 때문에 다른 우리 향나무들이 다소 오해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현충원 문제 때문에 가이츠카 향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예. 그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뭐 누구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원, 안국동에 있는 일본 문화원에 가면 일본 예. 문화원은 자기가 가이츠카 향나무가 자기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 담장을 전부 다 가이츠카 향나무로 심어놨어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어디 무화나무를 네, 심듯이 무화나무 심듯이 그렇게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심듯이. 예, 예. 근데 그거만 보더라도 벌써 이런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무를 애국지사 묘역에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이 시대가에 대해서 후대가 뭐라고 평가할지 정신 나간 짓이죠. 한마디로 반성해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국립현충원에 건의합니다. 일단 저는 건의를 합니다. 다 뽑읍시다. 좋은 말 할 때. 네. 그다음에 저 대구 달성공원도 자 그것도 그 대구나 그 주변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 공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또 가시면 이런 나무를 꼭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굳이 놔두신다면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이 나무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차라리 밝히십시오. 후자를 굳이 택하신다면. 현충원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가이츠카 향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걸 좀 지적하려고 조사하면서 알겠는데 이게 좀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현충원에서 해마다 예. 사쿠라 필 때는 지금 사쿠라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국립 동작동 현충원에서 뭐 수양벚꽃 축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 관련돼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수양벚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수양벚꽃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생종인 나무라고 그래요. 예. 일본 벚꽃보다 벚나무가 원래 우리 예. 국산이죠. 예. 원래는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수양벚꽃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쿠라 축제라는 건 벚꽃 축제라는 건 우리 문화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건데 현충원에서 그건 참- 굳이 딴 데도 많은데 그 옆에 윤중로도 있고 뭐 예. 군항제도 뭐 일본군 주둔했던 논란이죠. 곳에서 뭐 거기서 군항제에서 벚꽃놀이 하는 거 뭐 한 데 많은데 굳이 현충원에서 굳이 이름을 서울 그 현충원 수양 벚꽃 축제에서 사쿠라 축제 하는 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튼 예. 그 정도 문제 예. 제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님이 최근에 출타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 매울당 김시섭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김시섭의 살이 예. 흔히 우리가 성녀가 열반에 들고 나면 그걸 다비해서 수습한 과정에서 들어 나오는 매번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들어 나오는 살인데 일반인들은 매울당 김시섭 아니 예. 우리는 금호신화에 예. 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또 긴 이렇게 네. 할 텐데 김시섭이 사이가 나왔다. 아주 일반인들은 좀 독특할 텐데 예. 앞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매월당 김시습은 그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계유정나 수양대군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굉장히 분개해서 거기서 이제 세속을 버리고 출가해서 그 설잠대사라는 법명을 가지고 이제 승려로 평생 살았습니다. 얼마나요? 출가 이후에 21세 이제 출가하셔서 47세까지 이제 아주 유명한 강사 예. 이제 선승으로 사셨고요. 47세 이제 가업을 좀 잇겠다고 해서 결혼 안시성을 가진 여성과 다시 또 환속을 했군요. 환속을 해서 예. 결혼했는데 뭐 결혼 생활을 오래 가지 못했는데 2년 만에 예. 2년이 채 못해서 1년 조금 넘어서 그 안씨 부인이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머리를 깎고 다시 입산하셔가지고 59세까지 예. 사셨고요. 59세 때 충남 무량사에서 이제 입적하셨고요. 입적하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그 화장하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3년 뒤에 관을 열어봐라 해서 3년 뒤에 관을 열었더니 뭐 그대로 하나도 썩지 않고 그 생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시신이 야, 해서 이제 놀랍네요. 그 뒤에 그걸 다비해서 했던 이제 사리를 얻었고 그 사리를 그 무량사 기슭에 세웠다, 부도를 세웠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월당이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21세 이후에 40년 가까이 이제 승려 생활했고 잠깐 2년간 가업을 잇기 위해서 잠시, 이제 내려갔다. 예. 가업이라는 게 후손을 후손을 아들 이제- 낳아주기 위해서 예. 아마 장손이나 그랬던 모양이군요. 어쩌면. 예.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유생들로서 이제 조선시대 최대의 천재, 최대의 문장가가 승려가 됐다는 거 이게 좀 그 소위 마땅치 않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매월당에 출가했다는 사실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름도 그 지금 부도가 매월당 김시수 부도라고 되는데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비를 했다는 건 승려로서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법명이 있다면서요. 설잠대사라고. 설잠대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설잠대사 부도라고 하고 예. 그 옆에 이제 매월당 김시습 부도 뭐 이렇게 괄호 열고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던 와중에 예. 사리 한과가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총 몇 관나 수습이 됐는데. 그 몇 과 수습했는지는 그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없고. 근데 한과를 수습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해서 어저께 6월 4일 날 드디어 매월당 가신 지 500여 년 만에 매월당의 유골을 직접 제가 친견하고 왔습니다. 그 사리가 유골이죠. 예. 육신의 일부였으니까. 그 아주 재밌었던 게 보통 이제 스님들 다비에서 나오는 사리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예. 보통 깨알, 콩알 만하다고 하죠. 콩알만은 굉장히 큰 거고.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보통 한 깨알이나 한 뭐 좁쌀 뭐 쌀알 뭐 그 이 작은 정도 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니 근데 다비하고 나면 이제 그대로 그 밑에 떨어지니까요. 예. 그 밑에서 이제 그 습골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붓으로 이렇게 예. 골라내고 하면서 예. 자세히 정밀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기는. 뼛속 안에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빨 안에도 심지어 예, 맺힌다고 예. 다들. 자, 그 이 매월당 김시섭 예. 이 설잠 대사의 사리는 크기는 어떻게 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너무 작으면 보기 어려울 거야. 돋보기를 사가지고 이제 아, 봤어요. 예. 가서 나왔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리가 어딨냐 이렇게 저 앞에 그게 사리라고 그래서 봤더니 애기 주먹만한 거예요. 에?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럼 돌덩어리 말한 거네. 제법 큰 거네 그 그러면요. 직경 5cm 이상. 직경 5cm면 정골살인데 뭐- 근데 머리뼈가 이제 사리화돼서 완전히 옥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여태까지 뭐 좀 돌아다니면서 부처님 사리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 사리도 봤는데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아마 세계 최대 크기의 사리가 아닐까. 그 그래요. 법력이 우리가 그것을 뭐 그 크다 작다로 뭐 이렇게 얘기의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니지만 정말 놀랍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좀 예. 뭐 국립부여박물관에 저한테 보여주셔서 예. 죄송한데 제가 그런 말하긴 죄송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매월당 사리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예경하고 예. 뭐 연불도 하고 이제 예의를 갖춰서 예, 칭견했다.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좀 죄송했나 봐요. 이렇게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예. 이제 앞으로 잘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매월당 사리가 이제 이건 제가 볼 때 이 매월당이 조선 우리 민족이 낳은 소위 최대의 천재. 예, 조선 전기에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제 최대의 천재인데 뭐 그분의 사리가 나왔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그 부도 근처에 있던 나무 하나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부도가 넘어갔었대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이 수습해서 부여박물관을 옮겼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출연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자들 그거 일본으로 안 가져가기 참 고맙네. 근데 그 제가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행이네요. 보니까 그 하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매월당 사리 거기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거 하나만 남겨 나머지는 없어진 것 같고 그래요? 사리를 담았던 사리구 예. 그거는 유감스럽게도 수습이 됐을 텐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매월당에 관련해서는 아주 뭐 재밌습니다. 매월당 김실습이라고 이런 예. 이름이 굉장히 하기 시습지 그 논어에 나오는 거기서 따온 이름이죠. 그 사실은 그 성균관 당시 이제 성균관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대사성을 비롯한 성균관의 모든 유생들이 자는데 꿈을 꿨다 그래요. 꿈에서 그 대성전에 공자, 뭐 안회, 증자 이런 공문 10절과 함께 모셔져 있는데 공자님이 그 대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꿈을 다 같이 꿨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응애응애 애가 울어서 보니까 이제 똘똘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이 이 아이는 공자님의 환생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하기는 이제 편명이니까 그렇죠. 이름으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습이라는 걸 따서 이름을 김시습이라고 했을 정도로 뭐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전설적인 그 신화를 가지고 계시고 뭐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8살이 아니라 8개월 때 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말하기도 전에 글부터 깨우쳤다 그러고 5살에 세종이 신동이 났다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세종과 직접 만나서 시를 지을 정도로 아주 영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주 뭐 그렇게 영민했던 분이고 이제 뭐 그분은 이제 사실 뭐 요새처럼 얘기한다면 유치원부터 이제 그 대학교 때까지 계속 전교 1등한 사람인데 영재죠. 영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부당한 권력이 예. 집권하는 걸 보고 개결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는 살지 않겠다 해서 이제 출가했다는 것도 후대에 또 아주 미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울당 김시섭은 우리가 단순히 금오신화를 쓴 소설가, 최초의 한국 예. 최초의 소설이죠. 예. 한문 소설이죠. 소설을 썼다거나 좀 기인이라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의 결기가 중요합니다. 예. 그 당시에 매울당 김시섭 생육신의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그냥 뭐 수양대군이 왕되면 또 거기 가서도 뭐 전하하면 되고 예. 자리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만극합니다 하면 또 자리도 하면 예. 돼요. 예. 그런데 매울당 김시섭은 자기가 그런 벼슬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도 이건 아니다. 예. 어떻게 쿠데타로 자리를 잡은 사람한테서 내가 그 밑에 가서 밥 벌어 먹겠느냐 예. 하면서 절로 들어간 예. 그 결기를 높이 사야 되고요. 또 하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세종대왕 얘기하다가 스님이 이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세종대왕이 한 분 김시섭을 불러서 이래 시 쓰는 솜씨나 말 재간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뛰어나고 해서 예. 선물로 비단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 쪼매난 놈이 비단을 어떻게 메고 가겠어요? 예. 들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 김시섭이 세종이 하사한 비단을 어떻게 가냐면은 비단 피를 끈을 묶어 가지고 제일 앞에 끝만 잡고 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집에 갈 때까지 비단이 풀려 가지고 예. 그 어린애도 비단을 끌고 갔다는 얘기. 예. 그 지혜로움, 예. 뭐 어떤 재기라고 할까. 예. 저건 머리가 영특한 것은 뭐 이분은 뭐 여러 면에서 뭐 소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 그 매월당이 출가한 뒤에 설잠이란 곳으로 설잠이란 본명으로 사실 이제 중노릇 중에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설잠 잠자는 매산자 밑에 예, 이재금자죠. 매산자, 예, 언덕잠자. 언덕잠자입니까? 그럼 눈 매산자 내린 밑에 이렇게 이재금자. 그러면 뭐 눈 내린 언덕. 예. 좀 시적을 표현하면 그런 예, 뜻이군요. 예.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재밌는 게 한 번 딱 서울에서 예. 그 관직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세조 때 불경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 언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승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편찬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효령대군이 서울에 지금 파고다공원이 원각사 낙성시 원각사, 예. 때 저 설잠대사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낙성시에 갔더니 거기 세조가 나온 거예요. 세조가 나와서 이제 그 설잠대사 매월당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른 거예요. 그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랬더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나고 그러니까 임금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이 더럽게 어디 오냐 그랬더니 일부러 안 만나려고. 네, 그랬더니 매월당이 한마디 했다는 거죠. 니들이 더 더러운 놈들 왜 나보고 그러냐고. 야, 정말 기계가 대단하신 분이고 또 그 사육신 성상문 박백년이 그 세조에게 반대하다가 이제 새남터에서 이제 뭐 소위 능지처참다 이제 거열형이라서 그렇죠. 다 찢어져서 찢어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다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예. 던져버려서 다 시신이 찢어졌는데 설잠대사 가서 그 시신도 다 수거해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지금 사육신묘에다 직접 묻어준 사람도 매월당 김시섭 설잠대사였다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그 시국사범에 시국사범이 안 되죠. 대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러면 그 역시 대역죄인인데도 본인이 역시 뭐 전혀 개의치 않고 했고 서거정이 세조 밑에서 벼슬을 크게 했는데 서거정이 자가 강중인데 그 양반이 또 악취미가 많아요. 고관대작들 행차를 가로막고 뭐 어릴 때 같이 친구였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강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항상 반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거정한테 그 정승한테 무리하게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둬서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혼내주겠다 그러면 서거정이 그 자네가 아마 매월당 손받다가는 이름이 100세 뒤에까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절대 손도 못 댔다고 할 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한 명의 시를 비틀어 가지고 또 패러디에서 유명한 그런 일화도 있죠. 네, 뭐 한 명가 압구정 서울에 지금 압구정. 압구정입니다. 청년에는 사직을 붙들었고 이제 백수 나이가 들어서는 강호에 누웠다 이제 평판을 했는데 그 이제 사직을 붙들었다는 거를 이제 망할 망자를 써서 사직을 망하게 했고
흰머리가 되어서 강호에 누웠다 누울 와자를 고쳐서 이제 더러울 오자로 해서 강호를 더럽힌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제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한 명을 엄청 비웃었는데 한명회가 그 여론이 두려워서 매월당을 설잠대사를 이렇게 처벌한다든지 할 수 그 없었다고. 기계와 예. 그다음에 또 올바름 이런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벼슬이 높았던 사람들이라도 이 매월당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뭐 패러디의 뭐 예. 원조네. 아니, 우리. 조선전기 방해인의 원조고 그 생육신들의 그러니까 보스죠. 생육신들의 보스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아주 당대의 대석학이니까 예. 제자들이 와서 모였는데 그 성격이 아주 기괴하고 악취미가 많아가지고 양반집 자제들이 오면 뭐 그 정성을 시험한다고 해서 활을 당겨서 뭐 쏘기도 하고 때리고 뭐 산을 개간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예. 양반집 자제들 데려다 막 산을 개간시키고 해서 다 도망가서 제자들이 없었다 그러고 그 악취미 중에 그 같은 승려들로서도 지금 괴로웠던 악취미 이분이 예. 아침 예불 끝나고 1시간씩 그 통곡하는 시간인데 아침 예불 또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에 하고 나서 3시나 이불에 뭐 이렇게 1시간 하는, 동안. 네, 뭐 그런 아주 기괴한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사람들 그 금오신화라는 예. 그 대구에 있는 제가 꿈에 있는 금오산. 아주 그로테스크 판타스틱 소설인데 귀신들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하는 아주 큰 그 아주 국문학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 금오산이 저는 대구에 있는 건지 알았는데 경주 남산을 금오산이라고 맞아. 한다고 그래요. 거기도 금오산이라 그래요. 용장골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오산에서 이제 석실에 금오신화를 이제 봉했다고 하는데 그 석실에다가 100세 뒤에 이 금오신화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매월당에 금오신화 썼다는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는 알지 못했다가 최남선이 1920년도에 도쿄에서 금오신화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금오신화 중에 뭐 여러 가지 편명 중에 특히 그 남연부주지, 남연부주지라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박생이라는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하도 잘 지어서 염라대왕이 보고 싶다고 박생을 초청해가지고 저승으로 저승으로 가 이제 잠시 죽었겠네 그러면. 염라 꿈속에 이제 가죠. 꿈속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 이치에 대해서 염라대왕 이제 논하는 대목입니다. 뭐 부처님의 교는 어떻고 귀신들은 어떤 거고 이렇게 염라대왕이랑 그걸 얘기했는데 염라대왕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역시 이 사바세계에 조선이란 나라에 이렇게 크신 선비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거 뵙고 나니까 난 너무 부끄러워서 왕 노릇을 못하겠다고. 염라대왕.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왕 노릇을 하시라고. 그거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병 치료하지 말라고 나 좀 있으면 이제 염라대왕이 될 거라고 이제 죽었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읽어볼 때마다 그 매월당에 가진 그 재기, 야 천재라는 이렇게 확실히 세상을 뛰어넘는 그로테스크한 상상의 나래가 일반인들의 범주와는 크게 다른 스케일이. 뭐 혼자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하고 뭐 불교로서도 아주 뛰어난 뭐 법화경이라든지 또 시편담요회라는 걸 달아서 최근에 성철 스님이 가지고 계셨던 고서 목록에 매월당의 시편담요회 16세기 본이 발견돼가지고 뉴스에 화제되기도 했는데요. 매월당이 그 시편담요회에 주석을 썼고 그걸 또 나중에 만해 스님이 거기다 다시 시편담요회 주를 다름으로써 한국 불교사를 아주 풍부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스님 오늘 그 얘기 끊은 김에 내가 그냥 무턱대고 한마디 던질 거예요. 국내청에 다녀오셨죠. 물론 국내청 도서관을 국내청이라 하면 일본 황궁 안에 있는 황실 전용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요. 스님도 뒷문으로 들어갔답니다. 정문으로 안 들어보내줘 가지고 언제 가셨느냐? 그 왕조실록 실록하고 의궤 사건 의궤 그 반환에 오실 때 스님이 먼저 가셔서 보신 건데 우리 역사책 속에 저자와 이름만 나오지만은 실물이 없는 책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신라시대 때 3대목이라는 책이 있죠. 저자가 누구죠? 문득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위용 각간? 각간위용. 각간위용입니까? 헷갈리는데. 각간이 벼슬이죠. 각간위용이 펴낸 3대목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디에선가 제가 기록에 일제시대 때 조선인 학자가 일본 국내청 도서관에서 이 3대목을 봤다는 그런 걸 내가 저도 읽었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스님 보셨구나. 이거 가져온다면 지금 신라시대 책이 지금 실물로 남아 있다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우선 확인하고 반환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반환
받아야죠. 고려 시대 찍지도 아닙니다. 예. 신라 시대 예. 이 편명은 아마 있는 걸로 저 봤어요. 저도.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국내청에서 무슨 일을 도와줬던 요즘으로 치면 알바를 했던 예. 조선이- 촉탁. 촉탁 예. 뭐 현대판 알바죠 사실은. 예. 이거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하는데 이거 우리 한국 정부가 예. 정식으로 국내청에 3대 무기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고 예. 확인해서 있다면은 예. 저는 반납이 아니라 반환 예. 해 와야 될 거라고 예. 굳게 소리 높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자, 스님 그거는 고정대로 하고요. 예. 오늘 뭐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거 뭐 3분 1도 못 하고 끝나겠네. 벌써 41분이네. 매월당 얘기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요. 매월당은 그러니까 그 성균관 출신이기 때문에 육아의 거유 종장이기도 하고 불교로서도 강사 선생이기도 하죠. 하나 중요한 건 매월당이 정말 그 중요하게 평가받는 대목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도교사에 있어서 중시조입니다. 시조는 단군이고 예. 중조는 매월당으로 이렇게 다 단학파의 아주 중조로 크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 그 매월당의 제자들 뭐 홍유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나라 도교가 다시 전승되는 아주 중대한 계기를 보일 만큼 아주 도교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율곡이 입전하면서 매월당 김지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아주 조선 도교사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매월당 얘기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요. 사람 얘긴데 우리 이어서 전봉준 장군, 녹두 전봉준 장군 지난번에 한번 초대석에 출연하셨을 때 거기에 석등이 외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뭐 헌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뜻도 같은데 그 얘기 좀 속보로 좀 전해주세요. 예, 그 지난 5월에 그 전봉준 장군 기일이었습니다. 3월 30일 음력 3월 30일 기일말에 제가 고부에 갔다가 전봉준 장군 이제 빈묘죠, 이제 묘역, 묘역에 일본식 석등이 조성돼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이 방송에서 아마 처음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그 천안전시 대종회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이 라디오가 그 영향력이 굉장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시 접속 자기한테 10만 전화가 명이 하도 와가지고 오. 그런 사실이냐고 물어가지고 자기도 확인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직접 전화드린다고. 저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문중에서 종회를 열어서 철거하겠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뭐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에 그 요새 세상에 다 전봉준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스님 때문에 전봉준이 다시 한번 완전히 떴다고.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로 전봉준 일본식 석등이 2위를 막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뭐 크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고 자기들도 문중에서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중에서도 회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그 일본 석등 카스가도로 철거하고 전봉준 장군 묘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 자기 문중에 있는 카스가 도로들도 전부 철거하겠다. 후손들도 훌륭한 분이네. 안 그러면 이건 뭔데 임마 뭐 헛소리하고 자빠져 이럴 텐데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문중회의라는 공식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참 그분도 훌륭하다. 그래서 설사 모르고 했다고 치더라도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게 카스가 도로가 하나하나 일본식 석등이 철거되는 뭐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빨리 청와대도 빨리 일본식 석등을 철거해야 될 텐데. 청와대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니만 다시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첫 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그 재판장이 아주 그 중대한 지적하셨어요. 뭐라고 재판장이 지적했습니까? 물론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가 볼 때도 이게 너무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철거됐으면 좋겠다. 청와대 정문에 있는 양쪽에 석등 그 기둥의 석등이 일본식 석등하고 너무 닮았다. 문제가 있다. 재판장이 그 정부에서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셨고요. 오늘 6월 26일 날 두 번째 재판 열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제가 그날 청와대를 현장 검증해달라는 현장 검증 신청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현장에서 내가 인터뷰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스님 별명이 철거 전문 스님 아닙니까? 어떻게 별명이 철거 전문이야? 또 딴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잘못 원래 그 돌을 닦는다는 거는 신통방통 스님도 아니고 말이야. 돌을 철거 전문이 뭐예요, 도대체? 잘못된 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철거하는 김에 이것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내지 또는 이전. 예. 창덕궁에 예. 5층 석탑이 궁궐에 왜 석탑이 와 있어요? 창덕궁 아니고 창경궁. 예, 창경궁. 창경궁. 예. 예, 창경궁. 그것도 황당한 사건이죠. 그 일제 시대 때 창경원으로 격화시키면서 예. 그 원은 정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원이란 뜻, 그 동물원 놓고 뭐 했더니 코끼리 놓고 뭐 이랬던 그 자리에 일본식 조경을 하면서 이제 석탑을 갖다 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창경궁 숭문당 옆이라고 하는데요. 숭문당 옆에 그 석탑이 그것도 고려 시대 석탑이에요. 오래된 거네. 예, 창경궁 조선시대 궁궐에 왜 또 고려 석탑을 갖다 놨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문화재청 좀 이렇게 닥달하고 한 끝에 문화재청 국장님이 제가 맨날 뭐라 그러니까 요번에 그럼 요번에 확실히 옮기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실측한 뒤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혹은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어디 있던 석탑입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야, 옮겨오면서 기록도 없었구나. 예, 그래서 뭐 여러 증언 제보를 제가 널리 수집해 보니까 가평에서 옮겼다는 제보가 조금 있는데 그 실제로는 좀 확인되지 않아요. 아주 보물급입니다. 아주 보물급이고 좋은 석탑인데요. 그거 옮기기로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거는 제가 문제 제기 안 하고 저도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눈치채고 그 장명궁 춘당대라고 불리는데 춘당대 거기 이제 원래 방영 연못인데 일제가 일본식 그 연못을 이제 파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던 거기서 뭐 솜사탕도 사 먹고 배도 타고 했던 기억 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탑이 하나 서 있어요. 그건 또 왜요? 그거는 뭐냐면 일제가 그 이왕직 박물관을 이제 거기다 제실박물관 창경궁 안에다가 세웠는데 중국 탑은 왜요? 그 강매한 거죠. 이제 어떤 놈이 중국에서 탑 하나를 이렇게 데라우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고가의 강매 한 탑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물로 놓여져 있는데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중국 탑인 것은 검증이 됐고요. 검증이 됐고 이제 티베트 스타일 표가 나겠네요. 그런데 티베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마타평이 아주 티가 나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도 않습니다. 워낙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고려석탑 옮기는 김에 뭐 그것까지 이번에 옮길 테니까 자기가 큰 마음 써서 이제 옮긴다고. 이제 알아서. 야, 큰 마음 선심쓰네. 큰 마음 쓰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근데 창경궁 그건 다음에 합시다. 남겨놨다가 남겨놨다들 하고 지금도 보면은 그 중국 이래야 문화재청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열심히 들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거 또 나오나 싶어가지고. 참고로 스님도 잠깐 소개하셨지만 이 창경궁 서울에 4대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 정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로 치면 그 뭐죠 부인으로 치면 본부인입니다. 소실 여럿이 있은 그런 시절에 경복궁이 정궁, 그 다음에 세문안길에 있는 경희궁, 그 다음에 창덕궁, 저쪽에 서울대 병원 앞에 있는 창경궁, 그게 창경궁입니다. 이 네 개가 4대 정궁이고요. 제 이름과 똑같은 운현궁, 운현궁은 고종의 생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궁궐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종이 왕이 태어난 곳이니까 그냥 운현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사저죠. 사실은 이 일제가 조선을 집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왕실을 격화시키면서 이제 뭐 이왕가 뭐 이렇게 자기들은 대한제국에서 고종 순종이 황제로 격상시켜서 황제국의 위엄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제 그들을 이왕가로 격화시키면서 순종이 있던 창경궁, 창덕궁, 나중에 덕수궁 이런 데를 다 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창경궁을 원이라는 것은 공원, 정원 이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초두 밑에 원자 있는 거요. 큰 입구 안에 있는 원자는 공원이라는 뜻이고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창경원으로 격화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동물원, 식물원 그러니까 이제 궁일 때는 일반인들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죠. 근데 이게 정원이 돼버리면은 뭐 휴일날 일반인들이 아무나 놀러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 이 창경원에 창경궁을 창경으로 만들고 여기에 벚꽃나무를 대량으로 심고 야간에는 개장을 해서 벚꽃놀이를 한 곳이 바로 이 창경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창경궁으로서의 옛 위상과 품격을 되찾았는데 저는 촌놈이어서 84년에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라도 벌써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창경원 그러면 창경원이 뭐지? 지금 창덕궁이 옛날에 그렇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훼손됐단 말이야? 이런 걸 아마 빛바랜 옛날 사진에서나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창경원 잘 모릅니다. 예, 그렇겠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요. 물론 또 어디 찾아보면은 또 역사가 있겠지만은 우리 궁궐이 일제 때 많이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훼손됐고요. 지금 경복궁에 남아 있는 당시 궁궐의 건물들은 20%도 안 됩니다. 예. 나머지는 80%는 흘렸습니다. 당초 경복궁에 있던 누각과 정각들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보의 1루, 10보의 1각. 예. 5보 1루, 10보 예. 1각. 즉 5걸음 걸으면 누각이 하나요. 10걸음 걸으면 정각이 하나다. 이 정도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예. 이 정도로 당시 경복궁에 원래는 많은 누각과 정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지금 뭐 소위 형편없죠. 예. 뭐한 20% 정도가 남아 있다고 예. 하니 원래 그 규모가 어땠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창경궁의 5층 석탑 이전 이거 문화재청에서 최종 이전하기로 했다니 자 최종 이전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경복궁 얘기 나오는 김에 스님 향원정 얘기 좀 하고 우리 끝냅시다. 예. 예. 자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향원정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주돈이의 애련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문장 산문에서 그 출전을 가지고 있는 향원익청이라는 예. 뜻입니다. 주돈이라면 주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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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향원익청이라고 해가지고 향기가 멀기 때문에 더욱 맑다라는 이제 예. 뜻입니다. 향원정. 그 앞에 이제 향원정으로 가는 다리인데 취향교라고 그래서 비취취자인데 향기한자인데 아주 맑은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복궁에 가면 저쪽에 예, 예. 큰 연못안에 조그마한 정각 네. 하나 있는 그걸 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향원정 취향교는 이제 다리가 거꾸로 놔졌는데 뭐 그건 다음번에 이야기. 예, 다음번에 합시다. 예, 예. 다음에 또 우리가 먹읍시다. 또 예. 그 향원정이 원래 그 연꽃이 그득했다는 걸 그 이름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연꽃이 93년도 YS 정권 때 이제 전부 파내지는 없어져 버린 뭐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점잖으신 분인데 열 받으신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무소유야. 무소유였던 법정 스님이 동아일보를 기억하는데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연못에 연꽃이 없다라는. 제가 좀 이따 원문 읽어드릴게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연못에 연꽃이 없다라는 칼럼을 통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는데 뭐냐면은 연꽃은 이제 꼭 불교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유교 애련설에도 등장하는 꽃이고 전통적인 꽃인데 그거를 기독교라는 이제 편견 때문에 그 연못을 뽑아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진정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셨죠. 예. 물론 YS가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 뒤에 재밌었던 것은 이제 본인이 그 굉장히 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 칼럼을 쓰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 2달쯤 뒤에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답변을 했냐면 뭐냐면 그 물고기들이 뿌리를 뜯어먹어가지고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하필 고기만. 네. 다른 데는 멀쩡한데. 향원정에 무슨 상어를 길렀나? 상어가 상어는 또 뭐 연꽃 연꽃을 먹어요? 아 이거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해가지고 진짜. 야 정말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또 이제 법정 스님 또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예, 스님이?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가 잘해서 연꽃을 심겠다고 예. 해놓고 이제 지금까지 안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심고 연꽃 대신 수련이라고 해서 그건 워터 릴리입니다. 예. 영문으로 그 연꽃은 로터스. 그러니까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거를 심어. 혹시 그건 일본종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더라고. 이게 워터 릴리를 심고 그건 물 백합이죠, 사실 지역한다면. 물 백합이에요. 릴리가 백합이니까. 수련을 심어놓고 연꽃 심었다고 지금도 아. 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문화재라는 게 원형의 복원과 그렇죠. 이제 보존이니까 그 향원정에 연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잘 있던 거를 몇백 년 내려온 걸 이렇게 그 파가지고 뭐 상어랜다 물고기가 뜯어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궁색한 거짓말을 하지. 자, 네, 이거 네. 저 스님 법정 스님이 쓰신 글을 제가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조사하는데 또 이게 또 한 가닥 하잖아요. 뒤져서 찾았습니다. 동아일보 93년 7월 25일자 제목은 연못에 연꽃이 없다가 아니라 없더라. 없더라. 이 제목입니다. 자, 일부를 읽어볼게요. 이 경위가 있더라고요. 독립기념관 얘기가 나와요. 앞에 좀 생략하고 읽어보면은 땡땡 시작해서 새로 바뀐
독립기념관 관리 책임자 되는 사람이 왜 이런 곳에 불교의 꽃을 심어 놓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 그게 연못에 그것을 당장 뽑아버리라고 치워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즉 이 설명이 뭐냐면은 독립기념관의 연못에 연꽃이 있었는데 이걸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자, 제가 원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도 안내판에는 백년못이라고 똑똑히 써 있었는데 93년 시점입니다. 8,000평 가까운 그 백년못의 연은 즉 연꽃은 한 포기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독립기념관만이 아니고 경복궁과 창덕궁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꽃이 되어 혹시나 해서 어제 빗길을 무릅쓰고 7월 25일입니다. 7월경입니다. 글 쓰신 무렵에 빗길을 무릅쓰고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원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경복궁 서북 쪽에 큰 연못이 있어 나는 서울 근교에 살 때 연꽃을 보러 일부러 찾아간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거기 연못 속에 향원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송대 즉 송나라의 한 학자가 연꽃을 기린 글 애련설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꽃 향기가 멀리서 은은히 풍겨온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연못에는 연꽃도 그 향기도 자취가 없이 비단 잉어떼의 비린내만 풍기고 있었다. 이 잉어가 뜯어먹은 모양 알고 보니까 상어가 아니고 경예루 연못도 마찬가지였다. 비원에는 이어집니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에서 따온 부용정과 부용지가 있었지만 역시 연꽃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 연꽃의 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꽃이 무슨 종교에 소속된 예물인가? 불교 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바빠서 빨리 읽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예. 이 법정 스님의 단식입니다. 예. 자, 원래대로라면은 스님 말씀대로 향원정, 여기서 향은 장미 향이나 도라지 향이 아니라 예. 연꽃의 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님 말씀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 또 원래 있던 거 예. 이것을 왜냐하면 그게 연꽃을 심은 배경, 연못을 조성한 데는 나름의 조경적인 면 또는 궁궐을 조성한 어떤 취지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연꽃 갖다 심는데 뭐 한 100억 정도 듭니까 혹시? 그러게 말이에요. 정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나 본데 스님 그 봉선사패 연다 있잖아요. 예. 우리도 저희도 그거 좀 캐다가 그거 캐다가 좀 아니 심으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좀 기증하겠다고 하세요. 예. 봉선사패는 연꽃 그 제법 널떠만 가보니까 예. 그죠? 예. 그거 좀 기증하겠다고 경복궁 측에 좀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제안해서 저가 가진 금년도에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경복궁 향원정, 창덕궁 애련정, 뭐 예. 부용지 이런 곳에 연꽃을 심어서 원래 궁궐의 정치를 좀 되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님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지금 많은데 뭐 어쩝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예. 오늘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처음 시작할 주제가 소나무인데요. 이 소나무는 우리가 뭐 우리 땅 온 산하 어디서든 흔히 말해서 뭐 천지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건데 이 소나무 이름이 우리 이름으로 안 돼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학명. 뭐 이거는 요 정도로 맛배기만 보여드리고요. 스님 다음에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또 뵙기라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그렇죠. 자, 이상 오늘 그 정운현 해문 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첫 시간 보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주변에 문화재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원래 모양이 뒤틀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앞으로 연말까지 최소한 스님과 함께 우리가 바로잡아서 우리 문화재 원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